하느라고 애쓰셨어요.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오늘 맛있는 거 갖고 오세요. 그랬더니 진짜 갖고 오셨어요. 어머니 갖고 오셨죠? 참 그랬까? 그다음 요거는 여기. 좋죠. 예, 집에서 이제 다음 주에는 비벼 먹던 밥 있으면 들고 와요. 집에 먹게. 저 그렇게 갖고 오니까 드시면서 얘기해요. 드시면서 얘기도 좋아요. 크래카도 이렇게 나눠 드셔도 좋아요. 숙제 잊어먹게 되든가요? 아니면 제가 한번 딱 올리니까 맞아 있었지 생각나게 되든가요? 딱 올리니까 생각나죠, 그죠? 그러면서 막 부담감 생기지 않으셨어요? 나루원이 막 부담감 생기셨죠? 네, 부담감을 막 드리는 게 제 목표예요. 그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해보신 분? 해보신 분 이렇게 서로 또 나누면요, 또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아우니 어머니가 1등으로 오셨길래 제가 싹싹 물어봤더니 해보셨대요.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해보셨어요. 누구한테 어떻게 해보셨어요? 네. 저는 저희 아빠한테 네. 1번 얘기해요. 네. 아빠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그냥 고맙다고. 어떤 상황에서 그러셨어요? 아침에 아침에 출근할 때 아기가 아빠한테 이렇게 가거든요. 다녀오세요 이렇게 하는데 좀 제가 그거 못해요. 가서 이제 딱 그래서 고마워하더라고요. 안 하다가 전혀 안 했죠. 어떨 때는 하고 어떨 때는 안 했지만 아기 낳고 나면 안 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바쁘거든요. 아기 낳고 나면. 그죠? 아기 낳고 나면 보통 남편은 저 뒤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기 누에 있어서. 그죠? 그러면 이제 남편들은 살짝 삐져 있는데 삐졌다고 티를 안 내려고 또 애를 써요. 근데 이제 우리는 알죠. 살짝 삐져 있는 거. 근데 또 말하니까 고마워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 스킨십을 하셨어요? 그냥 가만히 이렇게 서서 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남편이 그날 완전 좋았겠다. 그죠? 박수 이렇게 한 거예요. 해보신 분 또 계시죠? 해보셨죠? 누구한테 어떻게 해보셨어요? 안 됐어요. 남편 왜 또 기냐 이랬는데 사랑해라고 하니까 이제 갑자기 이제 눈치를 보는 거예요. 뭐지? 그래서 갑자기 껴들어요. 눈치가. 그렇죠. 눈을 껴들어서 같이 이렇게 셋이서 안고 첫째도 갑자기 또 와가지고 안고. 아이들 표정이나 남편의 표정 봤을 때 어떠셨어요? 이렇게 이것만 하는데도 되게 행복해하는구나. 와. 계속 해보실 의향 있으세요? 가끔씩 매일은 못해요. 맞아. 매일 하긴 쉽진 않아요. 해보시면.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니까 딸내미가 끼어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큰 애도 나도 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온 식구가 대동단결이 그런 분위기가. 어서 오세요. 대동단결 분위기가. 해보신 분 해봤는데 부끄러워서 말 못해서 해보셨죠? 저는 이제 남편들이랑 하이트 하고 이제 아기가 새벽에 이제 일을 하고 아기가 문을 들어와요 사실. 근데 제가 너무 바쁘다 보니 당기지 못할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 상처를 받았는지 어느 순간부터 아빠를 엄마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새벽에 이제 제 방에서 나오고 소리를 못 싸웠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무 많이 놓쳤나? 그래서 이제 미안이가 한 번은 다시 문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서재에 이제 멈추고 안아서 너무 반겨줬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때부터 내가 좀 표정이 되게 행복해하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들어와서 조금 당연히 되는데 좀 기분은 더 많이 아기한테 표현해줘야겠구나 그렇게 있었어요. 일을 하다 보면 놓쳐요. 우리가 안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죠? 근데 이제 지금 시기가 가장 필요한 또 시기라서 아이가 20살 됐을 때 뭐 엄마 서재 이렇게 바꾸겠어요? 그러시고 잘하셨습니다. 또 해보신 분? 한나님 해보셨어요? 숙제요? 네. 웬만하는 거라고.
네, 맨날 하는 거. 아우 재수없지. 하죠 뭐. 네, 네. 맨날 하던 거라. 네. 남편한테도 하고 계시고 아이한테도 맨날 좀 네. 하고 계신 거죠. 네. 할 때 엄마 마음 이런 거 공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약간 생각이 뭐지 여자가 좋아야 집안 분위기가 좋고 둘째로 아빠가 좀 존중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돼야 뭔가 좀 더 튼튼한 가정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있고 또 하나가 집이 집구석이 되지 말자라는 생각을 갖고 조금 있어가지고 좀 그런 것 때문에 소담이 이제 걷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했던 게 맨날 오빠 출근할 때나 퇴근할 때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하고 뽀뽀하고선 잘 갔다 와라 잘 다녀왔냐 이런 거 해주는데 처음에는 계속 빤히 보고 있다가 좀 되긴 했는데 제가 같이 하면은 와서 뛰어와가지고 아빠 하면서 뛰어와서 이렇게 사랑하면서 안아주고 네. 먼저 이렇게 또 그냥 밥 먹고 나서 시간 좀 떴을 때 그냥 오빠 사랑해 하면서 안기면은 애기도 와가지고 막 나도 이러면서 와서 막 사랑하고서는 중간에 껴있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근데 언제부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거 원래 좀 갖고 있던 생각? 야, 결혼 전부터요? 네. 와. 집이 집구석이 되지 말자가 이게 좀 제일 컸고 친정의 분위기는 어떠셨어요? 저희 엄마 아빠 또 저 어렸을 땐 사이가 좋았어요. 그리고 네. 아빠가 좀 많이 놀아주셨어가지고 네. 항상 같이 아빠랑 놀러 다니고 엄마도 일 둘 다 맞벌이셔서 조금 많이 바쁘셨는데도 항상 좀 뭐 애정이 좀 부족하다는 느낌을 못 받을 정도로 조금 많이 챙겨주시고 애정 네. 표현도 많이 해주셨어가지고 네. 그런 게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부모 복이 오복 중에 가장 첫 번째 복이래요. 그러니까 이 복이라는 것은 내가 만드는 것도 있지만 내가 선택할 수 있지 않은 걸 복이라고 하거든요. 나한테 우연히 오는 것들, 그죠? 그러니까 부모는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선택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 아이도 나한테 온 게 선택해서 온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보고 했던 거 그대로 내 새끼한테 내가 잘 하는데 근데 우리의 부모 세대가 너무 바빠서 그걸 못 봤다면 내가 이제 우리 아이한테 보여주면 되죠. 그렇게 전이가 될 거니까, 그죠? 근데 어머니 되게 운이 좋은 케이스인 거죠. 와, 근데 저렇게 운이 좋아도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 안 할 수 있어요. 내가 안 하면 끝이니까. 잘하셨어요. 여기가 하면 되니까요. 또 두 분 하신 분. 저 했어요. 네네네. 어떠셨어요? 누구한테 어떻게 하셨어요? 원래 원체 친구처럼 지내는 사이라 누구랑요? 신랑이랑 아, 신랑, 대상 신랑입니다. 네. 애기 아빠한테 여보 사랑해 했더니 너 죄졌어? 이러고 그쵸. 그래서 맞아. 아니 이랬더니 그럼 왜 그래? 할 말했지 부탁할 거 없어? 살 거야? 막 맞아. 이러면서 아니 그냥 이랬더니 그냥이 뭔데? 아 그냥 이랬더니 갑자기 하빈이가 이렇게 눈치 보더니 엄마 아빠 사랑해? 이러더라고 하빈이도 사랑해 이랬더니 나도 엄마 사랑해 이러더라고요 네. 고마워 나도 이랬더니 아빠 사랑해 엄마 사랑해 아가 사랑해 이러더라고요 엄마 사랑해 이랬더니 가만히까 이러고 도망가더라고요 네. 신랑도 그래 이러고 말더라고요 네. 너도 나한테 죄짓는 거 있으면 똑같이 해 이러고 말았거든요 네. 처음 할 때 저러죠. 처음 할 때 저 증세가 나옵니다. 처음은 아닌데 가끔 제가 뜬금없이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그렇게 얘기해요. 너뭐 나한테 죄졌지? 맨날 해보세요. 그 말 안 할 거예요. 맨날은 된다. 우리가 이제 가급적 해줍시다. 돈도 들지도 않는데 해줘서 저렇게 기분 좋은 건데 그렇지 않아요? 그죠? 해줍시다. 다음에 이제 주셨어 이러면 안 듣기. 나도 사랑해. 요구하기 목표입니다. 한 달 이제 올립시다. 제가 질척거려야 돼요. 질척거려 주세요. 제가 엄청 질척거려야 돼요. 질척거려 주세요. 왜 빨리 해줘 빨리 막 이러면서 제가 막 해야 돼서 그렇게까지는 어쩌다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서 조절하고 계시네요. 조정하려고, 그죠? 조종하려고 조절하고 계시군요. 이한이 어머니. 저는 나가지고 좀 제가 많이 지적거리는 스타일이라서 평소에도 하다 보니까 관심이 없어요. 그냥 네네. 저는 뭐 평소에 순삭적이고 그냥 끊임없이 안고 막 이러니까 네. 그냥 일상생활이요. 네 그냥
반응이 없어요. 네, 그게 또 반응이죠. 일상이니까. 그럼 이제 아들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 아들이 또 될 겁니다. 네, 해보셨죠? 네, 태희랑 민채한테는 조금 사랑 표현을 많이 하는 편인데 아빠한테는 옛날에는 진짜 많이 했어요. 그죠. 네, 옛날에 많이 사실 했죠. 이제 애기들 태어나고 나서는 맞아. 좀 박해했는데 아빠는 또 그렇게 사랑을 좀 표현하는 거를 엄청 바라는 그죠. 사람인데 네. 내가 조금 소홀해졌구나 들고 나서 했더니 민채는 엄마 나한테만 사랑한다고 해야 된다고 가지만 안돼 아빠한테 안돼 그죠. 떨어져 이러고 태희는 엄마 아빠랑 손 잡으라고 하고 사랑한다고 더 하라고 안 하라고 하고 그렇게 몇 번 하니까 민채는 계속 저랑 이제 아빠랑 같이 방에 들어가 있으면 계속 엄마 뭐해 방에서 둘이 뭐 하고 있어?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문을 확인을 해요. 네. 그 다음부터 네. 그래서 붙어있지 말라고 민채는 계속 질투를 엄청 하더라고요. 네, 6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나이마다 그 성에 대한 남성, 여성 구별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질투라는 것도 생기고 이제 다른 아빠를 이성인 걸 알게 되고 아들은 엄마가 이성인 걸 알게 되면서 질투해요. 그래서 엄마 아빠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 좀 어색하다 내지는 싫다. 아빠는 내가 갖고 싶어. 그래서 경쟁자 구도가 됩니다. 딸은 아빠를 두고서 엄마와 경쟁자 구도를 만들고 아들은 또 엄마를 두고서 이제 아빠하고 둘이 경쟁자 구도를 만들어서 그래서 아들은 엄마를 그렇게 도와주려고 해요. 아빠로부터 자기가 쟁취하려고. 그래서 아들들은 엄마를 굉장히 챙기고 불쌍하게 생각하고 막 그래요. 이게 이제 저 5살은 조금 지나야 나옵니다. 5살 때 되게 많이 과도기가 많아요. 우리가 이제 뇌가 36개월 이상 될 때 전두엽이 막 활성화된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감정과 기분이 막 미세하게 막 찢어지거든요. 그럴 때 이제 그런 것들이 들어요. 그래서 아빠하고의 관계는 사실 4살까지는요 그렇게 특별한 관계가 잘 안 생겨요. 사실은 엄마하고 주로 생기지. 근데 이제 5살 되면서부터 이제 엄마가 조금 멀리 해주기 시작해야 그러면 이제 아빠하고의 놀이가 더 재밌어지고 사회 규칙을 이제 5살 때부터 이제 아이들이 좀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6살, 7살 때 옳고 그른 것까지 알아요. 그리고 정의 막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아빠가 육아에 끼어드는 시기가 5살부터는 엄청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은데 근데 이제 아기 영아 때부터 육아를 안 했으면 5살 때 갑자기 육아에 끼어들면 또 이상하잖아요. 그럼 이제 한동안 좀 삐그덕거리다가 적응하거든요. 그래서 4살 때까지는 아빠는 엄마를 돕는 육아를 하는 게 맞고 5살부터는 이제 아빠가 직접 끼어들어서 아빠의 시간, 아빠하고 아이하고 둘이의 시간 이런 시간들이 좀 많이 들어오면 아이들이 되게 이렇게 씩씩해지고 사회 규칙도 되게 잘 약속도 지키고 이런 게 생겨요. 그래서 그래서 아빠 교육을 맨날 할 때마다 첫 번째 하는 이야기가 아빠가 양육에 적극적으로 끼어들수록 아이는 리더가 된다니까요. 리더가 되는 그 기본이 약속을 잘 지킬 것이잖아요. 그죠? 평등하게 이렇게 대원들을 챙겨줘야 리더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약속. 또 하나는 이제 용기 막 이런 거. 새로운 것에 대해서 접근하고 막 이럴 때 덜 낯설어 한다는 거죠. 아빠하고의 놀이가 많아지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이야기가 아버지 교육 때 막 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교육도 2학기 때 할 때 아빠들은 적극 이번엔 토요일에 해볼까 그러니까 토요일 오전에 보내주세요. 그럼 그 아빠들 또 훈련시켜드릴게요. 어머니 표정 봐. 그럼요. 그러니까 작년 해마다 이렇게 한 번씩 할 때마다 아빠들이 이렇게 성장하세요. 성장하면서 이제 아이들이 탁탁탁 자기 아이를 찾아가거든요. 그런 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먼저 해보고 인간 발달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먼저 지금 해보는 거예요. 남편한테도 해보고 아이한테도 해보고 그래야 아이가 볼 때 낯설음이 덜해. 아빠가 할 때보다 엄마가 할 때. 그래서 이렇게 키워가면 되겠어요. 숙제도 잘 해오셨고 아주 잘하셨어요. 자, 오늘은요. 나는 그럼 어떤 부모인가? 나는 어떤 엄마지? 이걸 객관적으로 한번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엄마나 나쁜 엄마는 아니에요. 우린 다 좋은 엄마예요. 우리는 다 좋은 엄마라서 좋은 엄마, 나쁜 엄마는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한테 맞는 엄마일까?
우리 아이가 원하는 엄마일까? 이걸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해볼게요. 뭐 했죠? 사랑한다고 말도 했고 거울 보고. 자, 공간은 짧아요. 왜 꽃들을 이쁘다고 하는지 제가 이거 깨달았어요. 왜 애들을 이쁘다고 하는지 이거 저 깨달았어요. 그죠? 애들 다 이쁘잖아요. 꽃도 다 이쁘잖아요. 짧아서 이쁘더라고요. 나 그거 깨달았잖아요. 작년에. 한참 50 지나서. 왜 애들 이쁘다 그러지? 왜 꽃은 이쁘다 그러지? 왜 안 이쁜 게 없지? 그러고 쭉 앉아서 꽃을 봤는데 화무 11호. 우리 인간사에서 어렸을 게 얼마 안 돼요. 100년을 살면 그죠? 3, 4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쁘다고 하나 봐요. 그 다음에 청소년기까지 18년이에요. 100년 중에 18년. 그러니까 이쁘다고 하나 봐요. 젊음은 짧더라고요. 제가 얼굴이 지나봐야 알아. 그래서 이쁘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 그럴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제 이런 거 했었어요. 우리 아이들 이런 거 한다. 그래도 생각나시죠? 관심 끌기 할 때는 무관심 해라. 또는 힘 행사하게 할 때는 엄마가 먼저 그냥 내비둬라. 알아서 하죠. 안가품할 때는 절대로 보복하면 안 된다는 거. 너 그렇게 하지 말랬지. 잘 됐다. 꼬속다. 이러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것도 저도 안 되면 이제 애들이 이제 나 못해요. 원래 못해요. 나 원래 그래요. 엄마가 다 하세요. 이렇게 할 때는 절대로 너 7살이 돼가지고 5살이 돼가지고 그러면 쓰겠어.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 했었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그죠? 그 생각이 나셔야 하고 이런 상황이 보였었어요? 일주일 동안 보이던가요? 그러니까 때를 쓰고 울고 할 때 이제 이 중에 무엇인가는 했을 거예요. 사용했을 거예요. 애들이. 그냥 하진 않으니까. 그죠? 그거 보였어요? 내가 어떤 걸까 이렇게 생각이 나던가요? 네. 그게 이제 학습의 효과인 거예요. 전에는 그냥 애가 떼 쓰고 울면 또 시작이야지.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런 생각이었다가 이거 뭐지? 이 느낌이 뭐지? 모르겠다. 머리가 너무 아파. 근데 뭔지 모르겠어. 이런 생각이 막 버퍼링 나는 것. 그게 정상이에요. 버퍼링 나셨어요? 네. 그러면 아주 약효과가 잘 받고 있는 거예요. 버퍼링이 나야 순서가 잡혀요. 잘하셨어요. 그래서 힘들어요. 이제 교육 받을수록. 힘든 이유가 그래서 힘들어. 그냥 모를 걸. 마음이 편하게. 마음이 안 편해. 근데 마음이 안 편해 약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봤습니다. 했더니 그랬어요. 자, 이제 오늘은 이거. 어떤 부모일까? 어떤 부모가 되면 절대 그렇지 않으려고 다짐했던 거, 이런 거. 이제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맨날 듣는 말 이 말이잖아요. 양육 태도. 나 이런 말 별로 안 좋아해요. 너무 이렇게 딱 말이 규격다 있으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나의 모습이거든요. 나의 모습. 이 양육 태도가요. 자식만 키울 것 같죠? 안 그래요. 우리 누구도 키워요? 내 자신도 키워요. 또요. 남편도 키워요. 고양이도 키우고 강아지도 키우거든요. 여기에 다 쓰더라고 이것을. 그러니까 나의 양육 태도가 조금 나는 좀 한 발 건너서 이렇게 지켜보는 태도다. 그러면 강아지 고양이를 키워도 지켜봐요. 근데 나의 양육 태도가 막 집사야. 아이를 내가 뭐 해줄까? 엄마가 뭐 해줄까? 이거 해줄까? 요거 해줄까? 그러잖아요. 강아지 키울 때도 그렇게 키우라니까요. 고양이 키워도 그렇게 키워요. 우리 집에 고양이 키우는데 이사님이 그러세요. 우리 이사님은 막 쫓아다니면서 해주는 스타일. 자기가 막 해주는 스타일. 나는 이제 이렇게 지켜보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막 저렇게까지 해? 막 이런 생각이 들죠. 고양이한테. 고양이가 밥을 안 먹는다고 하면 안 주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추루를 짜서 갖고 댕겨요. 그럼 창밖에서 보면서 먹을 거야? 그래서 창밖에다가 막 갖다 줘. 그럼 얘가 먹나 안 먹잖아요. 그럼 나는 그게 한심한 거죠. 아니 고양이한테 왜 저래? 막 이래요. 근데 자식들한테도 그래요. 아빠 뭐 해줄까? 아빠 뭐 해줄까? 막 이러고 쫓아다녀요. 저한테도 막 내가 뭐 해줄까? 막 이래요. 그러면 필요할 땐 고마운데 귀찮아. 그렇잖아요? 괜찮아. 괜찮다고. 그럼 아니야 해줄 수 있어. 그럼 막 차 닦아다 놓고 막 그래요. 칭찬받고 싶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막 그렇게 해주는 게 너의 효능감, 너 때문에 고마웠어, 너 때문에 너 진짜 멋있어, 좋은 아빠야. 이게 이제 고픈 사람인 거죠.
인정의 욕구가 높은 사람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이거예요. 우리 시어머니가 그러세요. 우리 시어머니가 우리가 내려가면 잠을 안 주무시고 뭔가를 막 하셔. 내일 아침에 얘네들이 뭐 먹을란가 모르니까 쫙 해놔. 1, 2, 3, 4, 5를 해놔. 뭐 먹을지 모르니까. 그러면 왜 그렇게까지 하시냐고요. 힘든데. 그잖아요. 그죠? 부모의 과거 경험. 부모가 나한테 어떻게 키웠는가에 따라서 내가 그거를 자식한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나의 양육 태도는 살아가는 모습의 모양은 내가 다 만든 것은 아니다. 나도 물려받은 거다. 그쵸? 그럼 이 물려받은 것을 고스란히 지금 내 새끼한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럼 나와 자녀는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죠. 어저께 나도 오늘의 나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맨날 변하니까 우리가 변화야 또 맞고 그죠? 그런 거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 이제 문화가 어떤 문화예요? 좋은 엄마. 좋은 엄마가 어떤 엄마예요? 아이들한테 결핍이 없이 다 해주는 엄마. 이게 좋은 엄마처럼 지금 문화가 돼 있는 거예요. 문화가. 지금 문화가. 그래서 TV 나오는 거 보면 물질적으로 풍부하지, 뭐 엄마가 뭐 날씬하고 이쁘지, 돈 많지, 사회적 지위도 막 있지, 그리고 막 굉장히 아이들한테 되게 야 저런 엄마 진짜 나는 못할 것 같다. 이런 엄마들이 자꾸 TV에 나오니까 그래서 오은영의 그 프로그램이 나온 거예요. 그 프로그램 봐봐요. 한심한 엄마 되게 많죠. 우리가 봐도 한심한 엄마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오은영 그런 프로그램을 안 했다면 맨날 슈퍼맨에 나오는 부모만 좋은 부모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그쵸? 슈퍼맨 뭐 돌아왔다 봐봐요. 맨 처음에 송원식이가 나왔었잖아요. 그 쌍둥이 남자 쌍둥이 데리고 새 쌍둥이인가요? 근데 과연 그런 집이 우리나라에 몇 집이나 있겠냐고요. 한 집밖에 그 집밖에 없지. 안 그래요? 아빠가 시간 내서 엄마는 막 검사고 돈은 막 빵빵히 있고 막 남는 게 시간하고 돈이야. 그리고 걔네들 분명히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다 살림해주는 사람 따로 있지, 애기 돌봐주는 사람이 있지, 다 그럴 거예요. 그리고 찍은 거만 그때 찍은 거라고 그렇게. 엄마 그러지 뭐 어떡하지? 유튜브가 다 그래요. 방송이 다 그래요. 다 가짜예요. 100% 아니에요. 애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우리도 이러는데 애들은요. 그래서 애들이 지금 난리 났잖아요. 휴대폰 속에 세상에.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상대적 빈곤감에 탁 빠져가지고 이렇게 사느냐 안 살아 이렇게 된 거잖아요. 나 이렇게 결혼하려면 안 해. 나 집 없이는 결혼 못 하겠어. 너 집 갖고 오고 벤츠 갖고 와. 그래 내가 결혼해 줄게. 여자들이 다 그러잖아요 지금. 그죠? 진짜예요. 그래서 아들 가지신 불쌍한 분들 저를 포함해서 저는 죄가 있어요. 요 문화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화 속에서 사는지에 따라서도 부모의 자세는 틀린 것 같고 조선시대 부모하고 지금 부모는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또요? 요것 때문에도 다른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우리가 경제적으로 지위가 또 있잖아요. 그죠? 저는 이제 사회적 지위가 원장이다 보니까 내 아이들이 만약에 지역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킨다면 제가 지역사회에서 원장을 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비난하겠어요. 네 새끼나 잘 키워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과 신랑한테 고맙다고 맨날 인사하는 게 그거예요. 고마워 아들아. 너가 이렇게 잘 학교 다니고 너가 잘 이렇게 다니니까 엄마가 이런 거 할 수 있지. 그 신랑한테도 고마워 네 그래요. 이사님 고마워요 이렇게 말하고 어떨 때는 이제 벨이 꼬이면 저는 존댓말을 씁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벨이 꼬이면 그렇게 하고 평상시에 이제 자기 고마워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예의를 차리면 이 여자가 뭔가 꼬였구나 딱 우리 집은 그렇게 아는 거죠. 그래서 고마운 거죠. 제가 23년 동안에 계양군이 이사 가지 않게 해주는 건 고마운 일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아이들한테 영향을 이제 되게 미칠 건데 그것은 그럼 이제 나는 어떤 건가?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정적인 것, 따뜻한 마음이 얼마큼 있느냐. 그다음에 이런 환한 마음이죠. 적이라는 것은요. 어떨 때 이게 이야기냐면
사건이 터졌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를 보는 거예요. 평상시에는요 다 온정적이에요. 우리가 다 허용적이고, 그죠? 근데 이제 스트레스 상황, 뭔가 문제가 터졌을 때 나는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래서 사자를 많이 쓰느냐 돌고래를 많이 쓰느냐 이런 거 한 거잖아요. 그 사건이 터졌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사건이 터졌을 때 되게 따뜻해. 아이가 뭔가 막 잘못된 일을 했는데도 화나지 않아. 그럼 이제 온정적인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제한을 하느냐 허용하느냐, 이게 이제 잣대예요. 세로축과 가로축. 그래서 되게 뭐 사건이 막 터졌어. 아이가 막 내 예쁜 립스틱 이번에 샀는데 그걸 뿌려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쭉 뿌려먹었어요. 켜봤더니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어머니 웃어요. 딸내미들이 곧장 그래요. 엄마 거, 그죠? 그때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뭐. 그래, 또 하나 사면 되지. 이게 내 걸 만졌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또 남편한테도 똑같아요. 남편이 10시까지 온다고 했는데 안 와요. 친정엄마 와 있는데 자기 오늘 일찍 올 거지? 응 알았어, 10시까지 갈게. 분명히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밥 챙겨놓고 친정엄마랑 이제 남편 들어오면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10시가 됐는데 안 옵니다. 그래도 온정적일 수 있냐 말이지. 그럴 수가 있어? 부글부글 이 인간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나의 태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하는 거나 내 자식한테 하는 것이 별반 나는 다르지 않더라. 그래서 이 양육 태도라는 것이 아이한테만 쓰는 게 아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허용적이냐 제한적이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뭐 민주적이냐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사람이 나누고 있는 것을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이걸 하다 보니까요 되게 이렇게 막 부모님들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죄책감을 갖게 되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난 되게 민주적인 사람이네 룰라룰라 이런 반면 난 너무 방임했나 봐. 방임적인 양육태도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내가 우리 아이를 방임했나? 뭐 이러면서 죄책감에 가져요. 근데 제가 애를 키워보니까 민주적일 때도 있고 방임해야 될 때도 있고 허용할 때도 있고 제한을 딱 줘서 엄격하게 해야 될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누는 것에 난 동의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요거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요. 20년도, 네, 20년도, 저작권 20년도죠. 이 사람들이 말한 건 아주 1900 몇십 년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제 세계가 다르죠. 1960년하고 지금은 너무 다르죠. 그래서 저는 요것을 씁니다. 여기에서는 아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 아이 기질에 맞춰서 양육 태도를 바꿔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 여기에 동의. 그래서 오늘 이거 그래서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녀의 느낌, 양육 방식에 따라서 부모 사랑이 자녀에게 제대로 전달되는가 전혀 별개 문제.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양육을 하잖아요. 엄마들은 다 좋은 의도로 해요. 아이를 잘 되게 하려고 하죠. 근데 그 태도가 그 말과 표현과 엄마에서 나오는 이 모든 것을 아이가 만족하냐는 거예요. 이건 별개죠. 아이한테 안 물어봤잖아.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너 오줌 싸서 내가 지금 바지 갈아입혀 주면서 화를 살짝 냈는데 괜찮니? 이렇게 물어보지 않잖아요. 너 엄마 기저하라니까 안 하고는 왜 오줌을 봐봐 쌌잖아. 누가 빨리 할 거야 이제 이거. 내가 해야 되잖아.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너 기분 어떠니? 이러지 않는다고요. 한 번도 그래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별개라는 거예요. 전혀 별개다. 또 하나는요. 적대적 양육 태도를 가진 부모의 행동은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적대적으로 하더라도 엄마는 왜 한 거예요? 아이한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아이는요. 우리 엄마가 저렇게 해줘야 내가 말 들어 이러진 않잖아요. 우리 엄마가 왜 저래? 나 안 사랑하나 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 달라요. 완전 달라. 어서 오세요. 감사해요 어머니. 여기 편안한 자리 갈까요? 어서 오세요. 주말 힘드셨죠? 괜찮았어요. 우리가 주말을 오면 좀 힘들잖아요. 주말에. 내일도 소풍가요. 그 다음에 이제 온유하지도 않고 사랑의 표현도 하지 않는다. 온유하지도 않고 사랑한다고 말도 안 해요.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애한테 사랑한다고 말하지도 않지만
또 따뜻하게 하지도 않아요. 그냥 마치 그냥 대면 산단 말이죠. 많은 시간. 그럼 이제 아이는 여기가 안전한가, 이런가 괜찮아. 눈치 볼 수밖에 없죠. 이제 아이가 눈치 본다고 또 걱정하시잖아요. 눈치 볼 줄 알아야죠. 눈치 볼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막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보긴 봐야 돼. 근데 이제 내 눈치를 너무 보는 것이 내 마음이 짠한 거지. 엄마 마음이 짠한 거지. 그죠? 그다음에 이제 이유와 적절한 설명도 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그죠? 내가 왜 이렇게 짜증이 났는지 아이한테 말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도 자기가 왜 우는지 말할 수가 없이 우는 거예요. 그럼 이거 하나하나 다 설명해야 되나? 아니요. 어떻게 그러고 또 살겠어요. 그다음에 이거 신체적 체벌을 사용하는 것, 권위적인 양육 태도에서는 옛날에는 썼단 말이에요. 썼죠? 저도 종아리 맞았거든요. 개구리 잡으면 개구리 잡은 수만큼 우리 집은 어머니가 뽕나무 휘줄이 맞았어요. 시골에 살아니까 개구리 잡았거든요. 근데 엄마가 개구리가 그러면 죽으면은 얘 개구리도 엄마 아빠를 못 만나는데 너가 잡았으니까 너도 혼나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배운 거죠. 그래서 이제 개구리를 못 잡는데 내 동생은요 잡았죠. 잡아서 심지어 하나에 10원씩 받고 팔았죠. 그때는 그랬어요. 시골에서 개구리를 팔았어요. 10원씩 줬단 말이에요. 그 개구리가 많았으니까 딱 잡아가지고 묶어가지고 갖고 오면 10원인데 그러니까 얘가 20몇 마리를 무려 20몇 마리를 잡은 거죠. 그거 잡느라 학교를 안 갔어요. 근데 그걸 우리 엄마가 알게 됐어요. 학교가 끝날 시간이 아닌데 일찍 왔더래요. 제 동생이 저랑 학교 같이 다녔거든요. 엄마가 매일 아침마다 우리 정숙이 넌 달라. 동생 잘 데리고 학교 갔다 와. 엄마가 이래서 동생 그래서 학교 갔거든요. 한 분명히 학교 갔는데 없어 애가. 그렇다고 내가 얘 찾으러 나갈 수는 없기 때문에 난 끝나고 왔고 얘는 일찍 왔나 봐요. 엄마가 한참 일하고 있는데 저기서 오는데 막 이러고 신나서 막 이러고 오더래요. 아들이 막둥이 아들이. 근데 끝날 시간은 아닌데 그래서 엄마가 살살 물었답니다. 아이고 우리 막둥이 기분 좋은가 봐. 근데 엄마 나 기분 좋아 이러더래요. 아이고 왜 기분 좋을까? 그랬더니 돈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잘했네. 돈 얼마나 벌었대? 그랬더니 200원 벌었다고 그러더래요. 그래 뭐 해서 벌었어? 그랬더니 개구리 잡아서 엄마 이렇게 했더니 벌었어. 이러고 오더래요. 아 그랬구나. 우리 아들 진짜 잘 컸네. 어디 보자. 얼마나 많이 컸나 보겠다. 기둥나무에 서봐. 그랬대요. 근데 이렇게 쓰더랍니다. 그래서 엄마가 묶었대요. 도망가니까 이렇게 묶어놓고 이놈의 새끼 개구리 잡느라고 학교를 안 갔어? 20마리나 잡았어? 그럼 너도 20대 맞아야지. 이놈의 새끼. 그랬더니 그때부터 막 울고 안 한다고 막 난리치고 그래서 20대 맞았대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요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애들이 달라졌어요. 그죠? 전에는요 부모의 권위를 아이들이 믿었다. 엄마가 나를 때려도 나를 미워하지 않고 나를 가르치려고 했고 내가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맞는 거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누나가 그러잖아. 그래서 그런 거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반되는 양육 태도로서 혼돈 속에 있어 애들은 지금. 왜 상반되냐면 우리가 이렇게 일관된 양육 태도를 유지하는 게 너무 어려워.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많은 일들이 내 앞에 왔다 갔다 하니까 나의 심리, 나의 마음을 내가 갖고 있기가 너무 어려운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녀한테 잘해줘야지 하다가도 내 일이 좀 뭐가 안 되거나 그러면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애들은요 헷갈려. 엄마가 날 사랑하는 건지 안 사랑하는 건지 헷갈린다고. 그래서 이제 의사소통 방법이 필요하다.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이제 듣기를 먼저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믿게 해야 돼. 그럼 아이가 엄마 그런 순간 우리는 입을 닫고 이렇게 봐줘야 돼. 시원하. 효원하. 합의. 근데 우리 마음이 어때요? 여기까지 막 올라오잖아요. 궁금한 걸 묻고 싶어서. 그죠? 물어도 효과적으로 대답을 잘 못하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게 이제 습관적으로 우리는 말하게 되어 있지 듣게 안 돼 있거든요. 그게 교육이었어요. 우리나라 교육이었어요. 너 말해봐. 선생님 그랬잖아요. 너 말해봐. 너 말해봐. 발표할 사람 막 이랬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이런 과정은 접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듣기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한테도 어느 누구한테도 사회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사회적 관계를 이제 일을 하면서 사회적 관계가 맺어지는데 가만히 듣고만 있으면 손해 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죠? 발핀물 당하는 것 같고 뭔가 권리를 빼앗기는 것 같아요. 그때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손해 본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육에서도 그렇게 영향을 미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자기 친구를 대하는 식으로 자녀를 대해야 합니다. 그게 이제 올바른 양육 태도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양육 태도가 어떤지 제가 오늘 갖고 온 거죠. 이걸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똑같아요. 60문항으로 되는데 잠깐만요. 해보셨죠? 50문항이고요. 해보셨어요? 하나만 쓰세요. 자, 어디가 41번에서 50번까지 봐보시겠어요? 그것만. 45문항이어서 대체로 많지는 않습니다. 41번부터 50번까지 두 개 나누어져 있잖아요. 우리는 아내니까 46에서 50을 할게요. 아빠들이 할 때는 41에서 45를 하거든요. 됐죠? 나머지는 싹 하시면 돼요. 시간은 10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재미로 하는 거니까요. 그냥 쭉쭉쭉쭉 해보세요. 매우 그렇다 그러면 예스 그러면 5점이고요. 전혀 그러지 않아 1점이죠. 자, 이것도 똑같아요. 어떤 아이한테 할 거냐. 두 중에 만약 자녀가 2명이면 큰 아이한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작은 아이보다.
이것도 똑같아요. 그 구간에 또 합계해서 그 옆에 거기다 쓰시고 검사 채점표 거기에도 이렇게 쭉 쓰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상황지수 하는 것만 같이 해볼 테니까요. 그 1번에서 5번 점수, 6번에서 10번 점수 이런 거는 쓰셔도 괜찮아요. 그 단락단락의 합계를 내실 땐 전화를 해주시고요. 네, 합계만 쓰시면 돼요. 자, 합계를 내셨으면 평균은요. 평균이 있죠? 평균이 있고 상황지수가 있습니다. 자, 평균을 보시면 그 마음지표하고 행동지표가 있어요. 마음으로 지금 보고 계신 거죠, 다들? 네. 마음지표는 믿음, 통찰, 감사 이 세 개가 마음지표예요. 그러면 그 역량별 점수 해가지고 믿음의 점수 몇 점, 통찰의 점수 몇 점, 감사의 점수 몇 점이 있죠. 그럼 그 세 개를 합친 다음에 3으로 나누면 평균이 되죠. 그 옆에. 네, 그렇게 내시면 돼요. 전화기로 하세요. 그럼 이제 아래 행동지표는요. 6개인가요? 6개죠. 그 6개에 또 합을 한 다음에 나누기 6 하면 평균이겠죠. 네, 그렇게 평균까지만 되세요. 남편 거 빼니까.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부인이니까 남편 거는 안 합니다. 부인 거만 합니다. 평균까지가 나오셨으면 조금 기다려 주세요. 이건 지금 하고도 계실 테니까. 전화기로 더하기 하셔도 돼요. 네, 합쳐서 쓰시고. 역시 우리 원 부모님들은요 진짜 잘하세요. 원장 닮았겠지 뭐. 아니 뭐 말은 안 해야 되는데. 좋습니다. 이제 상황지수가 알려드릴 거거든요. 상황지수는 아직 평균까지만 하세요. 자, 상황지수는요 그 아래 보시면 별표 해가지고 상황지수는 그 써있죠. 상황지수는 평균값 빼기 17.5. 평균값 빼기 17.5. 여기 써있죠 여기 써있습니다. 상황지수는요 평균값 빼기 17.5예요. 평균값이 먼저 나와야 상황지수가 나오겠죠? 됐죠? 이제 쭉 쓰시면 돼요. 마이너스 나와도 되나요? 아 마이너스 나와도 돼요. 우리는 어떤 느낌이에요? 마이너스 나오면 안 좋아요. 마치 안 좋은 것 같죠? 기분이 안 좋아요. 음수가 있었잖아요. 왜? 생각나요? 네. 음의 정수, 양의 정수 우리 배웠죠? 그럼 음수는 꼭 나쁜 숫자 같아요. 네, 기분이 안 좋아요. 안 그래요? 네, 숫자는 나쁜 거 좋은 거 없습니다. 네, 음수, 양수가 좋고 나쁜 게 아니에요. 이제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만의 편견입니다. 이게 왜 이 편견이 생긴 줄 아세요? 왜 이 상황이 이게 생겼을까요? 편견이 우리가요 1등, 2등, 3등, 4등 요거 해서 돼요. 맨날 등수해가지고 너 마이너스 몇 등이니? 이래봐요. 그죠, 그죠? 70일이니까. 됐나요? 자, 이거 넘어가 볼게요. 여기까지 이거 다 하셨죠? 평균 다 하셨죠? 자, 여기 써 있어요. 상황지수는 평균값 빼기 17.5. 그럼 여기 평균값에서 17.5를 빼면 여기 상황지수? 여기 평균값에서 17.5 빼면 요거. 그러니까 이제 음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죠? 양수가 나올 수도 있고 음수 나올 수 있고 양수 나올 수 있고 음수 나올 수 있죠. 7.5 한 거를 상황에서 쓰면 네, 우리 선생님께도 물어보면 대답해 주실 거예요. 조수예요, 조수. 조수. 7.5.
왜 17.5를 빼냐고 물으시면 남으세요. 설명해 드릴게요. 되셨죠? 자, 이제 여기까지 나왔으면 여기다 찍어볼 거거든요. 그래프에 찍으려고 이 점수를 뺀 거예요. 보세요. 여기 마음 지표 이거 마음 지표. 이 마음 지표는요, 이렇게 가로축이네요. 가로축. 보이시나요? 네. 마음 가로축이에요. 그럼 이거 행동 지표. 이거 행동 지표는 y축이네요. y축. 세로. 보이시죠? 그러면 여기다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 지표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요? 가로축. 그죠? 마음의 가로니까. 행동 지표 여기는 세로축.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점수하고 여기 점수를 여기서 찾아요. 자, 우선 마음 지표가 가로축이니까 가로축에서 찾아요. 여기 숫자가 몇인가? 여기서 찾아요. 찾으셨어요? 네. 그 다음에 거기다 이제 찾은 데다 딱 놓으시고 세로축. 세로축이 행동 지표니까 이거 숫자 여기서 찾아요. 음수인지 양수인지 찾아. 그래서 둘이 만나. 지금 당장 만나. 됐어요? 이 정도 되네. 그럼 그것이 어디로 가는지 보시면 됩니다. 플러스. 3.5 양수네요? 그럼 이쪽이 양수겠다, 그죠? 3.5. 3.5니까 3은 조금 넘을 테고, 그죠? 네. 그다음 세로가 4네요. 세로가 4, 여기 이쪽이겠다, 그죠? 3에서도 좀 넘겠죠? 그죠, 그죠? 그 정도 해가지고 둘이 만나. 둘이 만나, 예. 둘이 만나요. 둘이 만나보세요. 됐어요? 어머니 이거 찍었어요? 얘랑 그죠? 그럼 여기서 만나. 둘이 거기서 만나죠. 그러면요 여기에는요 양수가 오는 거예요. 이쪽에는. 그죠? 여기는요 마음은 음수, 행동은 양수가 여기 나오겠죠. 상함지수로 하는 거죠. 네네, 상함지수로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마음은 플러스, 행동은 마이너스. 그죠? 네, 여기는요. 마음 마이너스, 행동 마이너스. 그 점수가 여기 오겠죠? 됐어요? 또 좋고 나쁜 게 아니에요. 괜찮으시죠? 네. 그 만나세요. 네, 여기죠, 여기. 어머니 여긴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 호치형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지금 제일 많이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머니 여기서 만났죠? 참여형을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는요, 참여형 많이 쓰고 있죠? 어머니는 코치형 많이 쓰고 있네요. 좋아요. 어머니 뭐 나와요? 참여형 나왔어요? 어머니 참여형 나왔어요. 좋아요. 어머니 코치형 나왔죠? 어머니 코치형 나왔네요? 어머니 코치형 나왔네요? 코치형 아니면 참여형이 나오네요. 그죠? 지금 밑에 방목형하고 허용형이 있거든요. 방목형하고 허용형은 여기는 안 나오시네요. 작년에 그거 나왔어요? 네네. 그러니까 바뀌죠? 바뀌어요. 나도 바뀌고 아이도 바뀌고. 그러네요. 좋아요. 작년에 고치셨어요?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그 무슨 형인지는 거기 나오죠? 여기 나오죠, 옆에. 여기 오고, 그죠? 읽어보세요, 자기 거. 제가 읽어드리진 않을 거예요. 자기가 찾아서 읽어보세요. 주요 특징하고 참여형의 엄마들의 특징이 그렇게 지금 아이들한테 같이 하고 있다. 같이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이랑 같이. 참여형들의 특징은요, 자기가 막 해요. 아이랑 같이. 그게 특징이에요. 코치형은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래요. 코치형은 아이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요. 이게 특징이에요. 허용형은요, 허용을 해주는 거죠. 오케이, 좋아, 그래. 그게 이제 허용형이에요. 방목형은요, 이렇게 두고 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두고 봐요. 알겠죠? 그 차이를. 그거예요. 그럼 이제 유의사항이 깍깍 잘못하면 이렇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해라, 그거예요. 그러면 참여형은 요거 될 수 있으니 주의해라.
코치형은 요거 될 수 있으니 주의해라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양육태도 4가지 중에 좋고 나쁜 건 없다. 단지 우리 아이가 내가 코치형의 양육태도를 보였을 때 아이가 과연 재밌고 행복하게 할까? 요게 문제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 코치형이 사실은 민주형 양육 태도를 잘못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난 코치하는 게 좋지. 나 민주주의가 좋지. 뭐 되게 우월감 느끼세요. 안 그렇다고요. 아이에 따라 다르다고. 그쵸? 그렇지 않을까? 사자 유형 애들한테 엄마가 막 코치형 해보세요. 아니 그거 안 좋을 거야. 이거 해봐. 아니 저거 해봐. 그럼 사자 유형 아이는 어떨까요? 싫어할 것 같아요. 싫어할 것 같아요. 참여형 엄마는 막 같이 애랑 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 체험해볼까? 그래서 막 엄마가 더 신나게 해요. 막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아이가 강아지 유형이면 비버 유형이라면 아이는 가만히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엄마 혼자 하는 거잖아요. 신나서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유형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아이가 어떤 유형의 기질을 타고났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사자 유형이라도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럴 때는 방목형으로 내버려둬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가나요? 그렇게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접한 이 양육 태도는 그렇게 이렇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더 이 검사제 좋은 점은 이게 나와요. 어떤 게 나오냐면 요거 보이나요? 지표들? 영양, 업무 이거 보이세요? 네. 1번이 이거 뭐라고 써있어? 믿음이라는 덕목이에요. 부모가 자녀하고 자녀를 잘 키워낼 때 믿음이라는 덕목이 진짜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1번, 2번, 3번, 4번, 5번의 점수가 높은 게 있으세요? 있죠? 있죠?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게 1번에서 5번까지 이렇게 쭉 있는데 그 믿음 점수, 각각의 점수가 또 각각 점수가 다 있었잖아요. 그래서 9개 덕목의 점수가 이렇게 다 있죠, 이렇게. 있었죠? 그것을 여기다 찍어보는 거예요. 그 아래, 네네네, 그 점수를. 그러면 믿음의 점수가 19점이다. 그럼 여기 믿음 있잖아요. 여기서 19점을 찍는 거죠. 이해 가시죠? 다 찍어보세요, 한번. 9개의 덕목을, 그 9개의 덕목이 그거가 골고루 가지고서 아이를 키워야 아이가 우리 아이하고 엄마하고 클럽이 좀 적고 그렇대요. 벌써 찍으셨네요, 시원이 어머니. 엄청 빠르시죠? 연결해 보세요. 그것을 연결해 보세요. 그 9개 점을 다 연결해 보세요. 한번.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그게 지금 제가 우리 스스로 쓰고 있는 태도이고 모습이에요. 어때요? 해보시니? 네? 존중 있죠. 아까 이거 했잖아요. 이거. 이게 존중이죠. 신뢰죠. 여기가 존중. 존중은 2개가 있어서 우리는 안 했고 했어요. 그죠? 남편 거 안 하고. 해보니까 모양이 딱 나오나요? 네. 어떤 게 내가 많이 하고 있고 어떤 게 조금 상대적으로 적게 하고 있구나가 보이세요? 네. 보이죠? 네. 우리 아이가 보고 있는 내 모습이에요. 이게 이 모습이 지금 우리 아이가 나를 보는 모습이에요.
대체로 자 이렇게 지금 이 사람 거는요 여기에서 지금 쭈그러들었잖아요. 그죠? 요 사람은 이제 거리가 지금 쭈그러들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게 좀 대체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믿음이 좀 조금 더 높죠? 다른 거에 비해서. 그죠? 이 사람은 이 믿음 부분, 마음 부분에서 믿음, 자녀를 믿어주고 맡겨준 부분이 좀 더 강한 사람이고 이 권위 부분이 조금 떨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제일 작죠? 그죠? 그럼 이 사람은 가장 먼저 요거를 조금만 더 늘리면 좋겠죠. 그죠? 그러면 결국 우리는 이 점수들을 요 만점으로 가려고 노력해야겠죠. 그쵸? 네. 그랬을 때 우리 아이들이 훨씬 더 넓은 엄마의 그릇 속에서 그 넓은 속에서 자기 거를 훨씬 더 활용하면서 살겠죠. 그죠? 네. 근데 지금 당장 아이가 보세요. 지금 당장 아이가 어리단 말이에요. 어리다면 믿음 부분을 쭉 줄 수가 없고 다치면 어떡해. 맡겨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디까지를 믿고 어디까지를 맡길 거냐의 문제는 아이의 상황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또는 나의 마음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우리는 25점까지 쭉쭉쭉 가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우리 아이도 그렇게 통 크고 자신감이 있고 사랑을 충분히 받으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어른으로 이렇게 독립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거 하려고 이제 우리가 하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부모는 이런 덕목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믿음, 통찰, 감사, 친구, 권위, 진실, 사랑, 효능감, 존중. 이런 건 우리가 좀 사실 안 해봤거든요. 남편에 대해서 내가 존중하는 모습을 아이들 앞에서 많이 보여줬는가? 내 마음속에 남편이 어떠한 존중의 대상인가? 요것은 아이들이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저기 소담이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 아빠가 집에서 어떻게 대접을 받고 있는가를 중요하게 생각이 됐고 그걸 내가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렇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우린 연기라도 해야 된다. 아이들이 커갈 때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를 되게 사랑하더라. 이거 되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를 되게 업신여겨. 이렇게 느낌이 가버리면 우리 아이는 어른 되고 싶지가 않다니까요. 희망이 없잖아요. 자기도 커버리면 뭐 저렇게 될 것 같은데 뭐로 결혼을 할 것이며. 그죠? 그래서 우리 옛날에 엄마 아빠 막 싸우면요. 그게 그렇게 싫었어요. 그죠? 그럼 우리가 지금 엄마 아빠가 된 상태에서 싸운다면 아이들은 좋아할까라는 거죠. 아이들도 싫을 거예요. 왜 싫으냐면 불안해. 그쵸? 불안하니까 싫은 거예요. 우리는 자신의 불안이 그냥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불안이 있는데 이제 그 요인이 하나가 더 생기는 거죠. 근데 아이들한테는 커다란 요인이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거. 생명의 지장까지 느끼니까 아이들한테. 그러겠죠? 그런 부분. 그래서 이제 이 존중이라는 덕목이 되게 중요하더라. 또 하나가 이 권위의 덕목이거든요. 이 권위의 덕목은요. 내가 권위적이어서 권위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권위라는 건 딴 사람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녀가 나를 만들어주는 거고요. 남편이 부인을 만들어주는 거고 부인이 남편을 만들어주는 게 권위예요. 그럼 선생님들이 선생님다운 짓을 해야 학부모가 선생님의 권위를 세워주잖아요. 선생님이 그냥 자기가 난 교사야. 내 말 다 들어야 돼. 이건 권위가 아니에요. 횡포지. 권력을 이용하는 횡포죠. 그죠? 권위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사들한테도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건 선생님이 선생님으로서 대접을 받고 싶으면 선생님다운 걸 먼저 해야 돼요. 맞죠? 그렇잖아요. 부모가 부모로서 자녀들한테 대우받고 싶으면 부모다움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한테 잘 해줬던 자녀들이 부모를 잘 섬기거든요. 그 가정마다 한번 보시면 맞죠? 그래서 권위는 그런 의미의 권위예요. 그 다음에 이 통찰은 어때요? 저는 이 단어가 되게 어려웠었어요. 권위, 통찰 이거 되게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생각한 거 이 통찰은 통찰력 있다 할 때 어떤 생각 드세요? 저 사람 되게 통찰력 있어. 전체를 보고 전체를 보고 지휘자가 분기.
전체를 조화롭게 지휘자 같은 느낌. 치우치지 않고 멀리 볼 수 있는, 그죠? 되게 가까이 보는 사람이 아니라 멀리 보고 조화롭게 보고 다 같이 보고. 맞아요. 그게 통찰이에요. 그럼 우리 아이를 볼 때 통찰력 있게 보아야 하는 건 우리 아이의 미래까지도 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애기니까 애기로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이, 그거 아니 사드가 나와. 네. 남편하고 대하거나 사람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의 통찰력 있는 사람은 다급하게 다그치지 않아요. 아이들도 지금 우리가 아이가 3살이지만 이 아이가 10년은 13살이고 20년은 23살입니다. 그죠? 그것까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좀 멀리 볼 수 있고 다채롭게 조화롭게 볼 수 있는 시야, 이걸 통찰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라면 그것도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 3가지는 마음을 많이 쓰는 사람이에요. 이 3가지가 이렇게 삼각형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려놓은 게 지금 마음 지표가 높은 사람입니다. 그럼 이제 이게 이리 더 가면 좋겠고 이게 이리 더 가면 좋겠죠. 나머지 이 3개를 뺀 나머지가 행동 지표이기 때문에 이 행동 지표가 높은 사람들은 조금 더 몸을 쓴다는 거죠. 마음과 몸을 다 써야죠. 부모는. 그죠? 사실은 이 부모만 그런 게 아니라 좋은 사람의 조건 같아요. 그죠? 좋은 사람. 결국 우리 아이들은 이제 좋은 나를 보면서 모델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우리 아이의 모델링으로서 충분하지 않을까? 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부모의 올바른 양육 태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동의하세요? 네. 좀 더 구체적이고 덕목, 그죠? 그래서 이 덕목 9가지를 머리에 이렇게 두고 있으면 어떨 땐 친구같이 해야 하는가, 어떨 때는 진실되게 해야 하는가, 어떨 때는 사랑으로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제가 조금 더 시간을 내서 사실은 이 9가지 덕목을 가지고서도 몇 시간 할 수 있어요. 그잖아요. 사랑의 덕목 가지고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고 믿음의 덕목 가지고서 실천해 볼 수 있는, 우리 아이하고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엄마 미워! 이렇게 말할 때 그 진실, 만약에 진실을 가지고서 이 엄마 미워를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 이 아이가 말하는 거 진실이다. 그래, 너 나 미운 게 진실이구나. 나도 삐질래. 그건 진실은 아니죠. 통찰로 봐야 되는 거지. 그럼 그럴 때는 진실을 받아주고 통찰로 봐. 네가 당장 내가 미웠겠지만 내일은 안 그럴 걸 알기 때문에 알았다. 네가 날 지금 미워한다니 그래 엄마 좀 기다릴게. 이럴 수 있는 통찰력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9가지 덕목 가지고도 막 말할 수 있는데 이제 다음 기회에 조금 더 어떠세요? 해보시니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괜찮아요? 네. 네. 할 시간이라. 가실 시간이죠?